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등 개념 교재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교재들을 실제 살펴보면서 각 교재별로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학생들에게 적합한지 좀 세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교재는 총 11권의 교재고요. 개념 플러스 유형부터 스매싱, 개념센, 개념원리, 수학의 바일, 개념온, 그 다음 개념 루트, 수학의 셈, 기본 정석, 실력 정석, 마플 교과서, EBS에서 나온 수학의 왕도까지 이 정도 하면 학생들이 실제 사서 보는 거의 모든 교재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이 교재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 플러스 유형부터 볼 거고요. 공통수학 원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개념 플러스 유형이라는 책이고요. 개념 플러스 유형의 장점은 개념편하고 유형편이 있어서 유형별 교재를 안 사도 된다는 장점이 있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개념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특별한 것들은 아니고 그거에 대한 예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다항식 정리하는 방법도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요. 개념들이 나와 있고 개념 체크 문제가 가볍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한 장에 대한 예제 문제들이 있죠. 고등 기본서들은 이렇게 예제들이 풀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제들 풀이를 그냥 읽어봐도 됩니다. 읽어보고 어떻게 푸는지 익히고 그 다음 이 밑에 있는 이러한 유제들을 풀어나가면 되는 거죠. 자, 특별한 구성은 아닙니다. 그 다음 또 소개념이 하나 이렇게 다항식의 곱셈이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증명하는 것도 조금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개념 체크 문제 이렇게 있고요. 역시 예제와 유제들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예제는 풀이를 보고 익히면 되고 그거를 바탕으로 유제를 풀면 됩니다. 자, 고등 교재들은 이렇게 칸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 교재들이 칸이 이렇게 적다라는 것은 여기다가 뭘 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념서 같은 거는 따로 연습장에다 풀고 거기다가 답을 쓰고 여기다는 이제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런 것만 체크하라고 이렇게 여백이 좁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제 문제들,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들은 없고 빈출 유형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제, 유제,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죠. 자,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고요. 뭐 아주 기본적인 기본서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형 문제도 모든 기본서에 들어있는 문제들이 들어있고요. 자, 소단원 똑같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돼서 예제하고 유제까지 끝나면요.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연습 문제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과도하게 어려운 정도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난이도가 한 중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념편이 학습이 끝나면 별도의 교재로 이런 유형편이 따로 있습니다. 유형편은 대부분의 유형별 교재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런 소개념이고 그거에 해당하는 유형들이 대표 유형부터 해가지고 쭉 센수학 같은 구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수업하기 좀 편하죠. 학원에서 개념편을 나가고 유형편을 아이들 숙제로 내주기에 편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유형편 문제들도 난이도가 많이 어렵진 않아요. 난이도가 센수학 B단계 정도에 해당하는 배웠던 개념을 연습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항수 같은 경우도 한 단원 기준으로 대략 40문제 정도는 1단원 기준으로, 그럼 이 정도면 충분히 학습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죠. 자, 그래서 개념 플러스 유형 같은 경우는 난이도는 한 중정도로 보면 되고 개념편과 유형편이 있어서 학원 교재로 좀 적합한 형태다. 왜냐하면 유형편을 숙제로 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 중에는 유형 교재를 따로 쓸 필요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책은 개념 루트라고 새로 나온 개념서입니다. 자, 똑같이 1단원만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에 대해서 설명이 있죠. 이건 뭐 다른 개념서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설명에 대한 예 문제가 바로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항식의 정리, 내림차순, 오름차순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 문제가 바로 있죠. 좀 더 친절한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친절하다. 그러니까 이게 수학이 약한 학생들은 개념 하나를 익히고 나서 바로 그거에 대한 어떤 예시 문제들을 보면서 개념을 좀 더 익히는 데 도움이 되는 구조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개념 3 해가지고 개념이 끊어져 있습니다. 덧셈 뺄셈 있고 그거에 대한 예가 있죠. 구성이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괜찮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개념을 다 끊어놨죠. 자, 여기까지 개념이 끊어지고 나서 바로 개념 확인 문제가 매우 쉬운 문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예제 문제가 또 있죠. 자, 예제 문제 밑에는 바로 풀이가 있고요. 그 다음 팁이라는 것들이 또 하나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유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제 문제를 하고 나서 연습할 수 있는 유제 문제들이 역시 어렵지 않은 문제 스타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식의 곱셈도 마찬가지죠. 소개념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과외 교재나 혼자서 혼공으로 보는 개념 교재로 적당한데요. 과외 같은 거 할 때 선생님들이 개념 하나 설명하고 바로 예제 문제 하나 풀어주면서 개념 익히고 과외 교재로 적합할 정도로 매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곱셈 공식 밑에 다 일일이 증명하는 과정이 되어 있죠. 학원 강의용보다는 홍콩용이나
과외용으로 좀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이 끝나면 바로 개념하기 문제, 매우 쉬운 문제로 연습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 예제가 있고 예제 풀이가 있고요. 그거를 또 한번 익힐 수 있는 팁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유제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이. 자, 마찬가지 구조로 쭉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는 난이도는 하에 해당되고 수학이 약한 학생들한테 굉장히 적합한 교재로 보입니다. 그리고 과외 같이 옆에서 끼고 가르칠 때도 수업하기 좋은 교재로 보이고요. 다른 개념서보다 훨씬 많게 개념들이 양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양이 많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거랑 관련된 문제들을 연습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좀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 개념 플러스 유형에서도 나온 것과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친절한 구성이에요. 그래서 수학이 약한 학생들이 공부를 해나갈 때 좀 더 적합하고, 문제도도 유사 유형들을 연습할 수 있게끔 잘 배치를 해놨습니다. 자, 소개념 있고 예 있고요. 설명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그거 개념하기 문제, 쉬운 문제도 또 한번 복습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예제 문제 있고 예제 문제가 있죠. 예제 문제도 풀이가 좀 자세히 되어 있는 편이고, 그거 연습할 수 있는 유제 문제가 또 되어 있습니다. 소개념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까지 쭉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고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서 연습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 난이도를 한번 잠깐 보면요. 연습 문제는 전체적으로 너무 쉽지는 않습니다. 연습 문제가 뭐 매우 쉽거나 그러진 않고 나름 난이도 중상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들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1단계 다음에 2단계로 또 세분화했냐. 2단계가 좀 더 어려운 문제들에 해당이 되겠죠. 좀 더 어려운 문제들, 이런 문제들도 좀 까다로운 문제들인데 어려운 문제들까지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연습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 자, 3단계 문제까지 있네요. 3단계 문제도 꽤 까다로운 문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개념 노트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특징이 친절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친절하다. 자, 두 번째 특징은 과외 선임, 과외 선임이나 아니면 1대1 학원, 1대1로 개념을 설명하는 학원, 그 다음에 아니면 홍공, 혼자서 공부할 때 홍공용으로 적합하다.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구성이 나름 잘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좋다. 비상에서 약간 칼을 갈고 만든 느낌이네요. 칼을 갈고 나름 구성을 잘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만든 겁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앞부분 난이도는 굉장히 쉽게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는 중, 하, 전체적으로 개념 같은 경우는 하위권 학생들도 좀 공부할 수 있도록 잘 구성이 되어 있고, 문제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하도 있지만 연습 문제 그런 거 보니까 난이도 중에 해당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개념 자체는 하위권 학생들도 충분히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게끔 구성이 매우 잘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문제는 이제 연습 문제인데 연습 문제가 그래도 친절하게 단계별로 돼 있죠.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까지는 하위권 학생들이 무난하게 할 것 같고요. 2단계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3단계는 매우 어려울 수 있고, 다행인 거는 3단계 문제가 몇 문제가 없어요. 아까 보니까 한 두세 문제인가 몇 문제 안 넣었죠. 그래서 생각보다 구성이 매우 좋고, 요 책은 중학생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보면 괜찮은 교재에 해당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할 교재는 수학의 왕도라고 해서 EBS 교재인데요. EBS 방송을 보고 또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교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 덧셈과 뺄셈 뭐 똑같이 개념 설명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개념 설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다음 그 밑에 개념하기 문제, 이것도 바로 소개념을 바로 연습할 수 있게끔 한 페이지 단위로 이렇게 개념이 잘 되어 있네요. 그 다음 개념 역시 나와 있고, 밑에 그 개념을 설명하는 게 있고, 역시 개념하기 문제가 바로 연습할 수 있게끔 친절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죠. 이런 구성. 그 다음에 이제 예제가 있고요. 당연히 예제는 풀이가 있겠죠. 그 다음 유제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구성, 전체적인 구성이 이렇게 돼 있죠. 문제는 난이도가 뭐 아주 쉽거나 그러진 않아요. 문제는 상대적으로 난이도는 한 중정도에 해당하는 난이도가 구성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한 페이지 단위로 개념을 쪼개놔서 이것도 중하위권 학생들이 좀 공부하기에 친절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친절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개념 같은 경우도 조금 혼공하는 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좀 더 섬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한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친절한 구성으로 잘 되어 있는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제하고 그 밑에 유제 연습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쭉 되어 있죠. 구성이 쭉 잘 되어 있습니다. 예제하고 유제. 자, 문제들은 뭐 대부분 개념서에 있는 문제들 그대로 다 똑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가 앞부분 굉장히 쉽고 여기까지는 할 만하고요. 자, 전체적으로 문제들이 쉽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들이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 이렇게 신유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좀 있네요. 그 다음 모든 기본서에 있는 문제들 쭉 들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좀 풀만한 문제들이고, 여기 종합문제 실력이라고 해서 좀 어려운 문제들을 이렇게 배치를 했네요.
보통 정석 연습 문제 정도에 좀 있는 그런 문제들을 좀 배치를 했습니다. 좀 까다로운 문제들을 배치를 했군요. 자, 이렇게 2단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실력 문제는 우리 중하위권 학생들이 풀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발전이 있네요. 3단계 구성이네요. 발전까지 있어서 요것들은 상위권 학생들이 좀 고민할 문제들을 이렇게 배정을 해놨습니다. EBS 수학의 왕도는 지금 같이 한번 살펴봤더니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보면 일단은 첫 번째는 이것도 나름 친절합니다. 한 페이지 단위로 구성이 돼 있어서 친절합니다. 이런 친절한 구성이면 홍공을 어차피 이제 EBS 강의를 보면서 아이들이 홍공을 하니까 홍공을 하면서 강의를 보면서 EBS 강의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연습 문제가 3단계 구성이죠. 연습 문제가 3단계 구성이다. 3단계 구성인데 문제 수가 나름 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좀 나름 많습니다. 난이도는 제가 볼 때는 한 중정도, 난이도는 한 중정도 난이도로 좀 볼 수 있고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까다로운 거는 중상위권 정도 학생들이 좀 공부할 수 있는 형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난이도 중정도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개념 루트랑 비교하면 개념 루트가 좀 더 친절하고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 원리 보겠습니다. 중동 개념 원리는 제가 많이 추천을 하는데 고동 개념 원리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건 어떤 구성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파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이 요약 정리가 돼서 나와 있죠. 어떤 개념인지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한 예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기 문제들이 역시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보기 문제 있고 그 다음에 개념 있고 그거에 대한 뭐 예제까지 좀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게 끝나면 개념 원리 익히기라고 해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을 익히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제들이 있죠. 그 밑에 풀이들이 있으니까 예제하고 풀이를 익히고 그 밑에 유제들, 확인 문제들을 풀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구성은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고 밑에 예제 간단하게 연습할 수 있는 구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기본 문제로 연습할 수 있는 이런 형태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필수 예제 있고 그거에 대한 풀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 문제들 연습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자, 문제들 난이도는 한 난이도 중위권 정도들, 중위권 학생들이 풀만한 문제들로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연습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습 문제도 여기도 1단계, 스텝 1 아주 쉬운 문제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 매우 쉽진 않아요, 1단계가. 스텝 2 같은 경우는 좀 더 까다로운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문제들로 역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실력업 3단계 구성이 되죠. 여기도 3단계 좀 더 까다로운 문제들 있고 거의 뭐 문제들 보면 뭐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다른 기본수에서도 보이죠. 비슷한 구조다. 60번이라는 것은 유제부터 연습 문제까지 총 60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개념어리는 제가 대학생 때 과외할 때 많이 썼던 교재예요. 내용가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편합니다. 옆에서 끼고 설명할 때. 그래서 이거는 가장 전통적인 고전적인 형태의 어떤 개념서의 구성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정석의 구성이 있었으면 정석의 구성을 벗어난 최초의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전의 개념서랑 뭐 특별한 차이는 없죠. 전체적으로 개념 꼼꼼하게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제 문제 있고 그거 연습할 수 있는 확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3단계 구조로 똑같은 형태의 3단계 구조로 되어 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역시 한 중정도 난이도다. 그래서 중위권 학생들이 한번 풀만한 그런 문제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개념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일단은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개념이 요약 정리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개념세는 이렇게 말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좀 많은 거죠. 그래서 재수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책들 중에 하나예요. 이런 말을 읽으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익히는 거죠. 여기 보면 말이 이렇게 많죠. 그래서 이런 말이 많은 특징이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개념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개념을 접근하는 것들이 이렇게 말이 많으면서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개념 있고 개념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거를 체크할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대표 유형 예제 문제들이 있고 예제 풀이가 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인 문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념들이 있고 개념들을 다 설명하는 것들이 다른 개념서에 비해서는 좀 약간 많은 편이다라고 느껴지고요. 상대적으로 문제들은 그렇게 뭐 쉽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난이도 한 중정도. 그러니까 개념은 상대적으로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뭐 하위권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자, 여기 변형 공식 문제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뭐 간단하거나 쉬운 문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볼만 합니다. 연습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도 역시 스텝 1 해서 기본적인 유형을 다시 한번 풀어보는 문제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텝 1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들이 뭐 아주 쉽거나 그러진 않아요. 까다롭습니다. 뭐 아주 어려운 정도는 아닌데
하위권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만한 그런 문제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 스텝 2 문제들도 역시 뭐 아주 쉽거나 그런 문제들은 아니에요. 그다음 스텝 3 같은 경우는 수능 챌린저라 그래서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한 4문제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개념쌤도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개념 설명에서 말이 좀 많아가지고 이 말들을 좀 읽으면서 혼공하는 아이들이 개념을 익히는데 좀 친절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개념서랑 비교해서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오히려 좀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중위권 학생들한테 조금 적합하고 전체적인 구성 비슷하죠. 연습 문제 같은 경우도 3단계 구성으로 되어 있고 다 엇비슷합니다. 전체적인 개념서들이. 자, 이렇게 엇비슷하다. 근데 생각보다 문제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 그래서 하위권 학생들이 공부하기에는 이 책도 만만치 않다. 자, 그 다음에는 수학의 셈이라는 기본서인데요. 이 책도 좀 보는 학생들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다항식 연습부터 볼게요. 일단 편집이 좀 약간 유아틱하네요. 자, 단원의 핵심 미리 보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단원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미리 한번 학생들이 읽어본다면 좀 도움이 되게 전체적인 개념을 요약한 게 일단 한번 있고요. 다른 책하고 차이점이.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기본 구조는 정석이랑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말이 또 엄청 많은 구조죠. 정석도 이렇게 말이 많은데 이렇게 말로써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읽으면서 이해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게끔 홍콩용으로 좀 적합해 보이네요. 전체적으로 개념이 이렇게 말이 많고 설명이 되어 있죠. 정석하고 비슷한 구조고 특이하게 이런 수학자 이야기 같은 것들이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름 저자가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다음 개념하기 문제 있고요. 그다음 필수 예제, 뭐 모든 기본서들 같이 풀이가 있고 깔끔하게 그거에 대한 유제가 있습니다. 문제들은 뭐 전체적으로 뭐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자, 구성이 일단 눈에 좀 잘 들어오네요. 편집이 눈에 좀 잘 들어오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필수 예제, 유제 문제가 좀 적은 특징이 있네요. 다른 책에 비해서는 필수 예제, 그거에 대한 유제. 자, 유제 문제 깔끔하게 두 문제만 딱 있습니다. 눈에 좀 잘 들어와서 좋네요. 눈에 좀 잘 들어옵니다. 편집이. 그리고 문제들은 거의 뭐 일반적인 개념서에 있는 문제들, 뭐 정석이나 개념 원리에 있는 문제들 그런 유형들하고 거의 뭐 대동소이한 특이 유형이 거의 없는 문제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개념인데 개념 자체도가 좀 편집을 잘 해놨어요. 좀 눈에 잘 들어오게 편집을 잘 해놨죠. 그리고 이 개념들 좀 친절하게 말을 설명을 잘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발전 예제라고 그래서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 이 문제가 다른 책에서는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로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생각보다는 문제가 좀 쉽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연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같은 경우도 역시 스텝 A 기본적인 문제들이죠. 스텝 A 기본적인 문제들이고요. 여기까지 뭐 특별히 뭐 어려운 문제들이 없고 기본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편집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그다음 스텝 B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이죠. 한 단계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텝 B도 많이 어렵진 않아요. 많이 어렵진 않다. 자, 스텝 3 이것도 3단계 구성이죠. 스텝 3는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네요. 까다로운 문제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 스텝 3까지 해서 스텝 3가 문제량이 좀 많습니다. 스텝 3는 좀 상위권 학생들한테 좀 적합한 그런 유형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 수학의 셈이라는 책을 저는 거의 처음 한번 보는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 편집이 너무 눈에 잘 들어오고 깔끔하다. 이 편집이 좀 교재를 풀고 싶게끔 만드는 편집이다. 두 번째 특징은 기본적인 책의 구조 자체는 정석이랑 유사하다. 근데 정석이랑 유사한데 난이도는 훨씬 정석보다는 쉽다. 그러니까 쉬운 정석 컨셉인 것 같아요. 쉬운 정석. 정석같이 말도 많고 정석같이 글도 많아서 설명이 많은데 전체적으로는 좀 문제들이 좀 쉽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연습 문제 중에 좀 어려운 거 스텝 3 같은 거 좀 제외하고 한다면 중하위권 학생들 또 괜찮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중하위권 학생한테 적합한 교재가 많이 안 보였는데 이거는 중하위권 학생들을 위한 정석 스타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의 셈은 의외로 좀 괜찮다라고 발견된 책입니다. 아까 제가 좀 중하위권한테 적합한 책이라고 했던 게 개념 루트라고 비상해서 새로 만든 책, 그것도 구성이 좀 괜찮다라고 추천을 했죠. 중하위권 학생들이 볼만한 그런 기본서가 없거든요. 왜냐면 고등수학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근데 이 수학의 셈도 같이 추천을 합니다. 여기 좀 쉽고 글도 많고 편집도 깔끔하고 설명도 친절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중하위권들한테 괜찮은 책으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자, 수학의 바이블 개념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옛날에는 좀 유제부터 어려운 게 있어서 제가 추천을 안 했는데 이게 좀 바뀌었다라고 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예전에 바이블은 그 저자들이
스매싱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의 바이블 개념1과 그리고 나서 스매싱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모칸으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당식의 덧셈과 뺄셈, 그 다음에 곱셈, 곱셈 공식의 변형까지 공식을 일단 요약 정리를 했네요. 그 다음에 다항식의 나눗셈. 여기까지가 요약 정리군요. 아까 수학의 셈같이 요약 정리를 했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로 요 단원에 배우는 걸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이거는 일반 개념 원리나 모든 책에 있는 구조죠. 근데 여기가 또 말이 많으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셈도 말이 많고 수학의 셈이라는 것도 말이 많았죠. 바이블도 이렇게 말이 많으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많은 거를 재수생들이 좋아요. 홍콩으로 공부하니까. 자, 그 다음에 정리 방법 이런 것도 다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그젠플 있고 전체적인 구조가 이런 구조죠. 자, 그 다음에 개념 체크 문제. 이거는 개념 원리나 다른 책도 다 있었죠. 대표 예제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풀이가 있고 그 다음에 바이블 세이즈 해가지고 이런 팁들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유제 문제가 있죠. 똑같은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표현들이 약간 바뀐 게 있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말이 많은 거 좋아하거든요. 수학이 못하는 애들일수록 설명이 충분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증명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바이블 플러스 해가지고 여기서는 확장 공식이 또 나와 있군요. 확장되는 공식들. 자, 여기서 한 단계 넘어가는 그런 공식들도 이렇게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개념 체크, 개념 원리 같은 데도 있는 쉬운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 대표 예제, 그리고 대표 예제 밑에 유제가 바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팁들이 정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유제. 여기는 여백이 넓죠. 여백이 이렇게 넓다라는 것은 교재에서 바로 풀어라라는 그런 배려죠. 풀어라라는 배려입니다. 한 단계 넓히는 실력 더하기 문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구성이고요. 자, 실력 더하기 문제는 다른 교재 같은 경우는 보통 연습 문제에 있는 정도 난도에 해당하는 게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상위권 학생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중위권만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구조가 기본적으로 이 책에다가 문제를 풀어도 되는 구조입니다. 여백이 넓기 때문에. 그리고 실력 더하기라고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유제 같은 경우도 이런 거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건데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좀 높네요. 문제들에서 난이도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중상위권 학생들한테 조금 적합한 교재다. 그렇게 문제가 만만하진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설명도 많고 그리고 문제마다 여백도 많아서 페이지가 좀 많이 먹을 겁니다. 이게 책이 두꺼울 것 같아요. 책이 좀 두꺼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단원 연습 문제로 가면 스텝 1 문제들 이렇게 있죠. 자, 스텝 1은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한 중하 정도 난이도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스텝 1 문제가 12번까지 이렇게 가고 실력 따지기 문제가 또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실력 따지기 문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들, 이건 다른 책에서도 있었죠.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바이블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구조가 정석 같은 좀 말이 많은 그러한 기본서에 해당이 되고요. 문제들이 예전보다는 좀 더 쉬워진 것 같긴 하지만 문제들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중상위권 학생들한테 좀 적합한 교재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매싱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매싱이라는 책은 제가 중학교 교재로는 굉장히 추천하는 책이거든요. 왜냐하면 수학이 좀 약한 하위권 학생들도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구성이 돼 있어서 중학교에서는 많이 추천하는 책인데 고등학교 스매싱 책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자들이 예전에 그 바이블, 수학의 바이블 저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전 바이블과 구성이 똑같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원을 보면 비슷하게 개념 서머리라고 해서 기본적인 개념 요약 정리된 것들이 나와 있죠. 자, 다항식의 연산 역시 정석 구조로 말이 많은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말이 엄청 많죠. 설명들이 있고 이그젠플이 있고 그 다음에 설명이 끝난 다음에는 요약 정리하는 개념 포인트 그 다음 역시 말이 많은 설명 개념 포인트. 자, 기본적인 구조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바이블 1하고도 좀 비슷하죠. 설명이 있고 개념 포인트 있고요. 자, 이런 어떤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은 구조다. 말이 많은 구조는 의외로 수학이 약한 하위권들이 선호합니다. 자, 그 다음 개념 콕콕에서 기본 연습 문제들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예제 문제와 똑같네요. 구성이 그 바이블 1하고 여기까지 하고 여기가 이제 숫자 바꾸기, 표현 바꾸기, 그 다음 개념 넓히기 이런 형태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예제가 있고 풀이가 있고 여기 문제집에 바로 풀 수 있도록 공간 여백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바이블 1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구성이. 자, 여기 개념 넓히기.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숫자 표현 개념 넓히기라는 3단계 구조로 유제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전 그 바이블하고 똑같네요.
이 파트가 좀 어려워서 중하위권 학생들이 하다 보면 여기서 일단 막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업을 할 때. 그래서 이거는 중하위권보다는 중상위권 학생들한테 좀 적합한 교재 구성을 띠죠. 개념 설명은 충분히 증명까지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예제 있고 풀이 있고 그 다음 예제에 대한 설명, 그 다음 유제, 3단계 유제 구조죠.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보면 기본 다지기 연습 문제. 이거는 뭐 문제가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고요. 아이브 론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문제 유형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력 따지기 같은 경우는 역시 많이 어렵진 않아요. 자, 실력 따지기 문제들이 이렇게 있고, 자, 여기까지 있고, 그 다음 기출 따지기가 하나 더 있어서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이 또 들어있네요. 그래서 좀 까다로운 모의고사 기출 문제까지 이렇게 들어있다. 자, 전체적인 구성은 중학교 스매싱이 하위권용임에 비해서 이거는 예전에 수학의 바이블 교재의 저자가 옮겨가면서 그 교재를 그대로 베낀 거랑 똑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난도는 중상위권 학생들에게 적합한 형태고, 그다음 연습 문제들도 뒷부분에 보면 좀 까다로운 문제들도 꽤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유제 같은 경우도 아까 봤듯이 개념 넓히기 그 파트가 좀 어렵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중상위권 학생들한테 적합한 구조다. 그리고 구성 자체는 아까 살펴봤던 아이브 론하고 구성이 똑같다. 아마 계약 기간이 끝나가지고 이쪽으로 옮겨가신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입니다. 왜냐하면 스매싱 중학교가 수학이 약한 학생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쉽게 구성이 돼 있어서 이 책도 좀 그러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그런 구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다 보면 거의 한 20% 정도의 아이들 빼고 나머지 80%의 아이들이 개념서조차도 잘 정복을 못합니다. 개념서조차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 스매싱이라고 나온 이 책도 이 상위 한 20% 학생들을 위한 책인 거죠. 나머지 80% 학생들을 위한 개념서가 거의 부재예요. 고등 개념 자체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의 형태면 어떨까라는 기대를 살짝 했었는데 좀 기대를 깨버렸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자, 기본 정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는 뭐 기본서가 기본 정석이랑 해법 수학 두 가지밖에 없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기본 정석을 봤습니다. 자, 기본 정석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보통 다른 기본서에는 없는 그런 단원들이 있어요. 가령 뭐 실수라든지 이런 단원들. 옛날 교육 과정에 쓸 때 있었던 파트들을 이 홍성대 씨가 좀 아까워서 안 버렸는지 아니면 아이들의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돼서 안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제 교육 과정에 빠진 그런 파트들이 있다. 그래서 이 파트는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을 왜 집어넣냐라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잘하는 애들은 배경 지식으로 괜찮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순서, 이 순서 같은 경우도 교육 과정의 순서가 아니라 정석의 순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교육 과정 정석 그대로 순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업을 하다 보면 교육 과정하고 좀 안 맞아서 가령 유형별 교재 같은 걸 쓰다 보면 유형별 교재랑 좀 순서가 안 맞아서 숙제 내주기 좀 애매한 그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정석 구성은 이렇게 말이 많죠, 이것도. 말이 많고 이렇게 말이 많은 것들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쉬운 개요가 잘 정리된 그런 기본서로 한번 진도를 나가고 정석으로 숙제를 내주는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복습을 시킵니다. 개념서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 읽으라고 아이들에게 시킵니다. 다 읽으면 다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보기 문제 같은 경우도 풀이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보기 문제까지도 풀지 말고 그냥 읽어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름 여기 정석에 있는 내용들이 소중한 내용들이고 괜찮은 내용들이에요. 이런 어드바이스 이런 것들도 다 괜찮습니다. 자, 이런 정석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책들이 다 정석을 거의 베껴서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정석을 참고로 해서 다른 기본서들이 만들어진 거고 물론 정석도 일본에 있는 어떤 책을 베껴서 만들었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어쨌든 정석 자체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문제들을 풀지 말고 어드바이스부터 보기 문제 다 읽어라. 소중한 내용들이니까 꼼꼼하게 읽으면서 개념을 정리하라고 시키고 기본 문제 같은 경우도 밑에 풀이가 있는데 이 풀이뿐만 아니라 뭐 정석 연구라든지 아니면 모범 답안 가끔 노트라고 해서 뭐 좀 내용도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다 좋기 때문에 저는 보통 문제를 풀라고 하지 않고 기본 문제 같은 경우도 그냥 여기 있는 내용들을 쭉 읽어라. 그리고 나서 유제를 풀면서 그 개념을 정리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말이 많은 형태로 잘 되어 있고 여기 돼 있는 말들이 나름 괜찮은 내용들이 꽤 많다. 특히 이런 어드바이스 같은 것들도 주의할 것들 잘 정리를 해놨다. 자, 그리고 기본 문제 있는 풀이들 다 읽고 이렇게 공부하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은 유제를 푸는 구조죠. 그리고 이 노트라는 것들이 또 괜찮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꼭 읽어보게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문제를 풀고 이 내용을 다 읽어봐라. 아니면 기본 문제를 풀 거면 여기 풀이를 가리고 푼 다음에 꼭 답이 맞았어도 여기서부터 다 여기까지 정성 연구하고 모범 답안, 노트까지
꼭 정독을 해서 다 읽어봐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 다음 유제 풀고 바로 답이 있죠? 그러니까 그 여백이 적기 때문에 연습장에다 따로 풀고 답만 맞추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러 번 풀어보는 그런 기본서죠. 문제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중상위권 학생들이 풀어볼 만한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연습 문제를 가면 역시 여백이 없어서 다른 연습장에다 풀고 여기다는 맞았는지 틀렸는지만 체크할 수 있는 구조죠. 연습 문제가 이런 식으로 쭉쭉 나와 있습니다. 기본서들은 어차피 여러 번 풀어봐야 되는 책이니까 여백을 줄이면 책 페이지 수도 줄어들어서 책가격도 저렴해지고 그런 장점도 있으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기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들 11번이지만 이 안에 문제가 8개가 있죠. 이런 문제들이 꽤 많죠. 그래서 정석 연습 문제까지 이렇게 풀면 문항수가 꽤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난이도는 이제 중상 정도 난이도로 좀 어려운 문제들까지 다 들어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석을 살펴봤는데 정석은 뭐 기본서의 바이블이라고 불릴 정도의 내용들이죠. 문제들도 좀 어려운 문제들까지 다 되어 있고요. 개념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바로 정석을 하면 어렵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 배우는 학생들 위주로 할 거면 상위권 학생들한테 정석을 하면 좀 괜찮죠. 왜냐면 연습 문제부터 보통 중위권 학생들은 막혀서 진도가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한테 좀 적합한 처음 보는 개념 교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력 정석을 볼게요. 실력 정석은 이걸 처음 하는 학생들은 극상위권 학생들, 저는 주로 중학교 때 경시까지 좀 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처음 나갈 때 이런 실력 정석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평범한 상위권들은 기본 정석을 한번 하고 그다음 복습형으로 실력 정석을 시키는 구조로 많이 가죠. 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한번 볼게요. 기본 정석에 비해서는 좀 약간 개요 작성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개요 작성 형태로 되어 있죠. 좀 더 상대적으로 말이 좀 적어요. 그리고 어드바이스가 있고 근데 이제 보통 기본 정석에서는 좀 어려운 개념이라 생략한 그런 증명들이 실력 정석에는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 정석에는 좀 빠져있는 교육 과정을 좀 벗어난 그런 증명이나 설명 등도 실력 정석에는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여기다 어드바이스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고요. 전체적인 구조는 기본 정석이랑 비슷하지만 기본 정석에 비해서는 말이 좀 적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증명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보면 기본 정석이 좀 없는 그런 어떤 심화 개념이나 그런 것들도 좀 들어 있습니다. 자, 구조는 똑같죠. 예제가 있고 이렇게 정석 연구, 풀이가 있고 그다음 답안이 있고 그거에 해당하는 유제가 있는 구조입니다. 자, 예제들은 전체적으로 기본 정석보다는 좀 더 어렵죠. 기본 정석에 있는 문제들보다는 한 단계 어려운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연습 문제가 이게 또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기본 정석에 있는 것과 중복되는 문제들입니다. 난이도가요. 그 다음에 여기 실력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실력 정석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 정석을 한 다음에 바로 실력 정석을 하면 중복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효과가 적고요. 기본 정석을 하고 나서 6개월이든 몇 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를 복습해야 된다. 그때 복습을 하게 되면 기본 정석 내용도 어느 정도 있어서 복습이 되고 좀 더 까다로운 실력 정석 문제도 풀고 그래서 괜찮은 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점은 이런 11번 같이 가끔 문제를 풀다 보면 계산도 너무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너무 특이한 방법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좀 일반적인 해법보다는 좀 특이한 방법으로만 풀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보통 선생님들은 좀 지저분한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간혹 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장점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증명 문제라든지 증명 이런 것들이 기본 정석보다는 좀 잘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괜찮습니다. 마플 교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일단은 다항식 연산만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요약 정리된 개념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거에 대한 해설이 있죠. 해설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기 문제 예제 있고 역시 요약 정리 이런 구조죠. 뭐 개념 원리나 뭐 개념 플러스 형 그런 어떤 형태랑 비슷하죠. 자, 역시 비슷한 구조입니다. 간단한 해설이 있고 말이 많은 구조가 아니죠. 좀 도식적으로 되어 있는 형태죠. 그리고 나서 개념 익힌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풀이가 있고 자, 이 유형에 대한 유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있고 자, 변형 문제, 발전 문제까지 이렇게 있죠. 저희 발전 문제 같은 경우가 또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이거는 좀 구조가 바이블하고 좀 비슷한 구조죠. 바이블하고 비슷한 구조고 난이도가 높다. 발전 문제도. 그래서 여기서부터 막히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다. 상위권들만 좀 도전하면 좀 적합한 교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 개념이 있고 도식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보기 문제 풀이 있고요. 똑같죠? 여기도 이렇게 해설이 있고요. 크게 뭐 다르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공식들 예제 문제 있고 약간 활용된 공식들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다른 책에도 있는 비슷한 내용들인데 뭐 어차피 책을 만들면 다른 책들을 다 참고해서 만들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같이 이렇게 집어넣겠죠. 자, 그다음 마찬가지 형태로 있는데 특징이 유제가 좀 많고 그다음에 발전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어렵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 문제 구조는 바이블하고 좀 유사하죠. 다른 기본서에 비해서는 문제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이런 이제 유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른 교재 보면 연습 문제 있던 것들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런 기본서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혼자 하기에는 만만치 않죠. 학원에서는 좋아할 수 있죠. 학원에서는 이런 발전 문제들 애들 못 푸니까 선생님들이 풀어주면서 할 일이 있으니까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곱셈 공식 활용 문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발전 문제들, 좀 까다로운 발전 문제들, 모의고사 한 4점 정도 그런 유형들이 배치가 되어 있다. 자, 그리고 개념 같은 경우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몇 배씩 변형하고 이런 것들은 보통 다른 책에서는 없는데 여기는 이런 것들도 다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거의 개념서보다는 유형서에 가깝게 이렇게 문제들을 유형화시켜서 굉장히 많이 집어넣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다른 문제집 같은 경우는 거의 연습 문제에 배치된 문제들을 여기에 집어넣었다. 자, 단원 종합 문제를 볼게요. 베이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단계별 문제 형태의 구조를 띄는 것 같습니다. 자, 조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여기다 풀 수가 없고 연습장에 풀라는 거죠. 자, 문제들이 이렇게 조밀하게 답답하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 베이직까지는 난이도 한 중하 정도로 풀만한 문제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상대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문제들을 집어넣어서 연습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놔가지고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이것만 풀어도 유형별 교재로 굳이 안 해도 연습이 충분히 되게끔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다른 기본서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유형들을 한 문제만 집어넣었다면 얘는 하나, 둘, 뭐 여기까지 뭐 세 개까지 이렇게 집어넣죠. 자, 문제들은 중상 난이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똑같은 문제들이 많이 똑같은 것들을 연습할 수 있게끔 중복해서 연습할 수 있게끔 집어넣었다. 유형별 교재 같이. 자, 문제 난이도는 실력 정석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 난이도 연습 문제까지 있습니다. 실력 정석 연습 문제에 나오는 그런 수준까지 들어있어요. 자, 이런 모의고사 활용 문제 스타일도 들어있고요. 여기까지가 베이직인데 베이직도 나름 좀 꽤 까다로운 문제들이 배치가 돼 있었는데 그다음 터치라고 또 있습니다. 터치라고 해서 또 이게 유형별로 또 연습할 수 있게끔 두 문제씩 이렇게 있고요. 좀 더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또 들어가 있죠. 다 모의고사에서 좀 까다로웠던 그런 문제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플 교과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연습 문제도 어렵지만 문제량도 많고요. 그다음에 유제도 좀 어렵고 문제량이 많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위권 학생들에게 적합한 구조고 일단은 문제량 자체가 너무 많아서 진도 나가는 것도 되게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문제를 다 풀면서 나가려면 어느 정도 실력 있는 상위권들이 보면 괜찮은 교재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개념서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거의 뭐 대동소이하죠. 구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대동소이하고 뭐 개념서별로 어떤 개념서는 문제를 좀 많이 집어넣은 개념서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많이 집어넣은 개념서, 마플 교과서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어차피 문제는 유형서를 풀어도 연습이 되기 때문에 꼭 개념서 자체, 아이들이 개념의 핵심을 익히고 정리하는 개념서에 문제를 그렇게 많이 연습할 거를 집어넣을 필요가 있냐, 이런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마플 교과서 같은 것들도 있었고 좀 전체적으로 글이 많은 스타일이 있었죠. 글이 많은 것들 중에서는 정서, 뭐 바이블, 개념센, 뭐 수학의 셈 이런 것들도 글이 많은 구조가 있었죠. 그다음 좀 개요들을 작성해서 하는 그런 개념 원리 구조의 책들도 있었고요. 제가 이게 쭉 검토하면서 약간 구성적인 면이 좀 괜찮다라고 느꼈던 책들은 자, 먼저 개념 루트라는 책. 개념 루트라는 책은 하위권 학생들 혹은 중하위권 학생들이 좀 혼공이나 혹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혹은 과외 선생님이 혹은 공부방에서 1대1로 지도할 때 이런 성격이 좀 맞는 교재 같다라는 좀 느낌이 들어서 좀 추천할 만한 책이었고 그 다음에 수학의 셈이라는 책이 의외로 구조는 정석이나 바이블, 스매싱 이런 식으로 말이 많은 구조인데 상대적으로 좀 내용이 쉬웠고 문제도 좀 쉬워가지고 이것도 중하위권 학생의 정석의 쉬운 버전으로 한번 추천할 만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개념 플러스 유형 같은 경우는 개념편하고 유형편이 같이 있어서 학원 수업 교재로 하면 좀 적합한 교재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스매싱이라는 책은 중학교 때는 쉬웠는데 고등학교 때는 좀 어려운 예전 어려운 바이블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상위 한 20%에만 좀 적합한 그런 개념서 교재라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다음 마플 교과서는 아까 봤듯이 문제량이 너무 많고 좀 어려운 문제도 많이 있어서 상위권들이 큰 마음을 가지고 수업을 해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교재에 해당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